일단 이제 근데 뭐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시잖아요. 네. 그런데 80~90% 이상의 파이어족들은 자기가 결심한 직후에 그냥 독서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네. 인터뷰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출신 워킹맘 파이어족 같은 경우는 출근 전에 매일 4시에 일어나서 2~3시간 동안 부동산 공부를 하셨고요. 또 어떤 부산 출신 파이어족은 출근 전에 회사 도서관에 매일 2시간씩 2년간 공부하고 글쓰기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내가 어떤 분야를 골랐으면 그 분야의 어떤 고전 그러니까 이 정도 책은 기본적으로 있죠. 읽는다는 책들이 있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레이 달리오, 피터 린치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쓰신 고전을 일단 쭉 섭렵을 하신다는 거죠.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경제적 자유를 위해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우리 주변 파이어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파이어족이 인싸되는 그날까지 바싸.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861번님. 요즘 신랑하고 주식 이야기 또 파이어족 이야기로 대화 나눕니다. 유튜브 보고도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꾸준히 정보 얻고 많이 배워서 목돈 잘 굴려보고 싶습니다. 파이어족들이 되게 이제 익숙해지신 키워드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올해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의외로 이제 제 친구들 제 주변은 파이어란 말을 안 쓰는데요. 네. MZ 세대들은 파이어를 많이 네. 쓰는 또 네. 그런 역설적 상황이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뭐 올해 내내 이제 나 혼자 번다 파싸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다양한 이제 방법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연말 결산 느낌으로 이제 파이어족들의 공통점과 조기 은퇴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있나요? 공통점과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네. 신영 기자는 정말 많은 파이어족들을 좀 만나는 파이어족 플랫폼인데 네. 저는 이렇게 진행할 때 보면 각각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 세세하게는 좀 다르죠. 그래요? 네, 네네네. 공통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다르다고 느끼신 게 이제 그 부를 이룬 수단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완전히, 뭐 4억, 5억부터 이제 100억 넘는 분까지 굉장히 천차만별인데요. 이제 공통점이 이제 좀 이건 좀 재밌는 건데 동기부여 차원인데 이제 이분들이 다들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조기 은퇴를 결심하고 엄청 열심히 저축하고 이제 재테크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계기를 제가 인터뷰하신 분들을 쭉 봤더니 대부분 이제 내 직장이 좀 불안정해졌다던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워졌다던가 뭔가 가난이나 결핍을 경험했을 때 이제 이런 어떤 간절함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는 투자에 실패해서 빚이 생긴 분도 계시고요. 주식 투자 실패해서 빚이 생겼다. 그다음에 이제 직장이 갑자기 이제 정리해고 단행하면서 고용 불안을 심각하게 느끼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쌍둥이 자녀를 출산해가지고 외벌이였는데 이렇게는 안 되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결심을 하고 뭔가 저축과 재테크에 뛰어드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게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바꿔 말하면 현재 좀 막 직장도 안정되고 좀 삶이 월급도 좀 잘 들어오고 그러면 사실은 투자도 10% 이상씩 따박따박 나고 그럼 이제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이제 더 절박하게 저축하고 더 재테크할 곳을 알아보고 이런 이제 니즈가 좀 줄어드는 거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요 공통점은 힘내시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파이어가 더 안정되고 잘 될 때 파이어가 아니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이제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이 이런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계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 두 번째, 파이어를 했어요. 그분들 뭐 합니까? 여기에서도 좀 패턴이나 공통점이 있을 텐데. 일단 하고 난 이후에요. 하고 난 이후에.
이 이후에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힘금 창출을 이유가 아니라 이제 이제 이 파이어를 과정에서 파이어를 하려고 했을 때 첫 번째 결심. 일단 이제 근데 뭐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80-90% 이상의 파이어족들은 자기가 결심한 직후에 그냥 독서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인터뷰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출신 워킹맘 파이어족 같은 경우는 출근 전에 매일 4시에 일어나서 2-3시간 동안 부동산 공부를 하셨고요. 또 어떤 부산 출신 파이어족은 출근 전에 회사 도서관에 매일 2시간씩 2년간 공부하고 글쓰기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내가 어떤 분야를 골랐으면 그 분야의 어떤 고전 이 정도 책은 기본적으로 있죠. 읽는다는 책들이 있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레이 달리오, 피터 린치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쓰신 고전을 일단 쭉 섭렵을 하신다는 거죠. 이 세계가 도대체 어떤 세계인지 기본적으로 개념을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요즘 재밌는 게 요즘 들어 교보문고 창사 이래 경제 경영 도서가 가장 잘 팔린다고 저 뉴스 합니다. 봤습니다. 어제인가? 네. 근데 이제 너무 트렌디한 책만 보진 마시고 각 분야의 정말 그 투자 고전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겠네. 조금 그림이 잡힌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수정님이 아까 하신 말씀이 맞아요. 고난이 기회가 되죠. 아들도 알바하며 공부하더니 힘들었는지 투자에 눈을 떠서 잘하고 있네요. 굉장히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네요. 그렇습니다. 그 아드님도 아마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독서, 학습이라고 봐도 되겠죠? 공부해야죠. 학습.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책을 읽으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자들을 보통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아예 저축으로 가시거나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공통점이 좀 있나요? 투자 과정에서 이제 공통점은 분야는 다 다르지만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파이어족 되신 분들은 시장 흐름이라든지 저평가된 자산 찾는 안목이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뷰 해보면 저도 이제 뭐 경제 기자인데 정말 전문가라고 해도 이제 뭐 이상하지 않다 정도의 열심히 학습했고 전문성 갖고 있다는 얘긴데요. 이제 이게 이제 대부분 유튜브 보시면서 전문가분들 나와서 이제 추천해 주시면 그걸 보고 이제 매입한 다음에 운이 좋으면 이제 가격이 오르기도 대부분. 하고 샀는데 언제 팔지 모르겠고 갑자기 내리면 불안하고 이렇잖아요. 또 그 유튜버를 또 계속 기다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틀렸으면 좀 미워하고 또 막 그렇잖아요. 악플 달고 손절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파이어족 되신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직접 분석하고 목표 가격과 전략을 가지고 자산을 매입하고요. 매도하는 시기도 이제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자산도 뭐 가계부 쓰고 자산 평가서 쓰고 포트폴리오까지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엑셀로 이렇게 착 정리해서 하시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땐 거의 전문가 수준이다. 이 정도로 하셔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정말 열심히 이제 내 거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된다.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 코인, 뭐 창업 이런 거에 공통점 여러분 특별한 거 있는 줄 아셨죠? 신영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열심히 한다도 있지만 내가 결정한다. 네, 맞습니다. 자기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 내가 결정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게요. 저도 이제 막 기자 생활 포함해서 진짜 대가들을 만나잖아요. 저분은 진짜 틀릴 것 같지 않고 완벽할 것 같고 좋은 말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틀리죠. 틀립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틀리고 누구한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내 저희도 기준과 항상 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맞아요. 저희도 끝나고 항상 투자에 관한 모든 승리는 본인 책임이라고 하는 게 그래야만 성공했다. 그렇죠. 그게 지속 가능한 거죠. 내 실력이 쌓여야 지속 가능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부동산 오른다는 분 진짜 많고요. 떨어진다는 분은 진짜 많습니다. 이걸 다 들으시고 본인이 그러면 이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고 저 사람 믿을만하다. 그런 거 진짜. 제가 뵌 파이어족 분들은 그러면 너는 이제 부동산 갖고 있는데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역의 매매 지수, 미분양, 동향, 공급량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보유한다 혹은 판다 이렇게 딱 기준이 있더라고요. 5847번님 저희 딸도 파이어족으로 가려고 부동산 공부를 강의비를 내고 공부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공부에 투자하시는 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판단도 본인이 하는 연습. 맞습니다. 자, 끝으로 짧게요. 덕담
파이어직을 목표로 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네. 그 목표로 하는 분들 많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아무리 공부하고 생각하고 의지가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1월 1일부터 나는 진짜 이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1월 1일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새벽에 일어났다고요? 4시에 일어나서 아까 5시에 일어났나요? 그분? 4시입니다. 4시에 일어나서 지금도 하신다고 그래요. 2시간씩? 네. 자, 네. 오늘은 파이어족들의 공통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신희연 기자였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